네, 저는 오늘 만조는 기다리며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 만조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? 혹시나 또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. 지난번엔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맞아요. 제목에서 막힐 수도 있겠다. 제목에서 이렇게 끌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. 그래서 만조는 이제 해수면이 가장 높은 때를 의미합니다. 그러니까 바닷물이 이제 이렇게 치는, 맞죠? 그쵸. 제가 알고 있는 네, 그런 거를 의미를 합니다. 일단 이 소설에서는요 두 인물이 나와요. 이게 주제인 우정과 관련이 있는데 우영과 그 다음에 나라는 정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1인칭이어가지고 나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우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제 소설이라고 보시면 돼요. 처음 시작은 과거 해상으로 시작을 해요. 이 우영과 그 나가 12살이던 어린 시절에 둘이서 이제 같이 숨바꼭질을 하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. 왜 그랬냐면은 그 나가 갯벌 한가운데 솟아있는 그 암석에, 그러니까 물이 빠지던 때에 그 솟아있는 암석에 숨었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닷물이 그대로 이렇게 들이찬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바다에 고립되는데 그 물이 다 들어차기 직전에 우영이 찾으러 와요, 나를.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이제 이 섬으로 온 아이였고 우영은 섬에서 나고 자란 아이였기 때문에 사실 이 만조가 되는 시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해인 나를 찾아왔던 그 과거에서 이제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시점이 현재로 바뀌는데요. 현재로 돌아와서 30대 초반이 된 이제 정혜가 나와요. 어느 날 이제 그러니까 우영과는 이미 연락이 끊긴 지가 조금 됐는데 여전히 마음속에서는 그 우영이라는 친구를 굉장히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어느 날 경찰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. 근데 그 전화 내용이 우영이 자살을 했다라는 내용이었어요. 자살로 받던 이유는 그 경찰이 실종 당일 그 만조의 바다 한가운데 있는 그 암석 있죠. 숨바꼭질에서 죽을 뻔했던 그 둘이 죽을 뻔했던 어렸을 때 그 암석 위에 서 있었고 그 다음에 시신의 타살로 의심되는 어떤 그런 흔적이 없고 그 다음에 2년 전에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사고로 사망을 했는데 그 이후에 뭐 우울증이 있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그 이후로 종교에 굉장히 이렇게 조금 몰입하는 경향을 보였다. 뭐 이러저러한 어떤 이유로 경찰은 자살이라고 추정을 한다는 말을 들어요. 그런데 우영과 굉장히 가까웠던 정혜는 경찰의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. 그 이유들이 다 아니라는 생각이 이제 든 거죠. 그 이유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바로 그 공개가 되는데 소설에서 우영이 바닷가 사람이라고 했었잖아요. 그래서 우영은 바다에 빠져서 죽은 시체가 얼마나 그 보기 안 좋은지를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입버릇처럼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. 나는 절대 물에 빠져 죽고 싶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. 그리고 그 섬 한가운데는 영산이라는 어떤 오래된 산이 있었는데 그 우영은 그 산에 늘 묻히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정혜는 이제 우영이 바다에 빠져 자살했다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. 그런데 경찰한테 이제 왜 그러니까 저에게까지 전화를 하게 된 거냐. 왜냐면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의아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경찰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. 당신에게 우영이 자살하기 직전에 당신에게 보내려다가 전송하지 못한 메시지가 있었다.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 제목 앞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숨바꼭질 기억해? 이런 의미심장한 이제 공포 아니야? 공포 아니에요? 우리 숨바꼭질 기억해? 라는 이제 메시지였다는 거죠. 그런데 정혜는 그 말이 마치 우영이 자신의 어떤 죽음의 어떤 이유를 찾아달라는 말처럼 이제 이렇게 들려요. 그래서 곧바로 우영의 고향으로 이제 내려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고향에는 아까 영산이 있었다라고 했었잖아요. 산 이름이 이제 영산인데 이 영산은 그걸 소유하고 있는 그 집안이 최씨 일가예요.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 산을 이제 소유하고 있었는데 산의 어떤 주인이자 그 섬의 주인이었고 그때 당시에 어떤 온 주민에게 생계를 부여할 만큼의 어떤 신적인 존재였어요. 그 정도로 그러니까 영향력이 막강한 어떤 그 섬 사람이었던 거죠. 근데 이제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그 섬에도 뭐 간척 사업이니 뭐니 개발 이런 것들이 들어옴에 따라 이제 그 최씨가의 어떤 권력은 서서히 이제 내리막길을 걷는데 그러다가 원래 이제 그러니까 아니죠. 그 산의 주인이었던 사람이 죽고 그 산의 주인이었던 막내딸 그 최양이라는 인물이 새로운 산주가 되는데 이 최양이는 이 영산의 어떤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종교를 만들어요. 본인이 교주가 되고 그때 이제 탄생한 게 영산교라는 겁니다.
근데 이 종교는 되게 좀 특별한 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늘 이제 내세우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죽은 자와 재회할 수 있다. 이런 슬로건을 앞에 이제 갖다 걸어요.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영상교를 찾으면서 죽은 자와 소통하고 싶은 사람들,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들, 다들 절절한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죠.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 그런 어떤 종교로서 기능을 합니다. 근데 이 영산교에서 내세우는 것 중에 그 죽은 자와 재회를 하려면은 세 가지 조건을 들어요.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죽은 자의 뼈가루나 소지품이 있어야 되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성을 들인 기도.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공양인데 이때 공양은 어떤 형태, 그러니까 무슨 형태로든 재화기만 하면 돼요. 그러니까 뭐 돈을 갖다 바치라는 거죠, 사실상. 그래서 뭐 땅 문서를 바치는 사람도 있었고, 뭐 돈을 갖다 바치는 사람도 있었다, 이런 표현이 나와요. 그런데 이제 우영은 이제 최씨 일가의 그 최양이라는 그 교주의 아들과 결혼을 해서 며느리가 되거든요. 그러면서 며느리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아버지로부터 그 가업을 이어받아서 문지기를 하던 사람이에요. 우영이 죽기 전에. 그래서 왠지 이 주인공은 그 종교와 우영의 죽음이 관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게 돼요. 그래서 제일 먼저 그 교주를 찾아가요. 그러니까 교주를 찾아가니까 그 죽은 자와 재회하기 위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. 바로 보근이라는 인물인데요. 이 보근은 이 주인공이 이제 이 영산으로 오기 위해서 우영의 고향으로 오기 전에 이제 배를 타고 들어왔는데 섬이기 때문에 그때 배멀미를 너무 심하게 하거든요. 그때 이제 그 주인공에게 이렇게 손수건을 건넸던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막 이렇게 토도하고 막 엄청 힘들어하니까. 근데 그 인물이 이제 눈에 딱 띄는 거예요. 근데 그 사람이 그 교주한테 바치는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봤는데 다른 사람은 아 저거 집문서구나 뭐 저거 돈이구나 이렇게 좀 추측이 가능했는데 이상하게 보자기에 이렇게 쌓인 거를 이렇게 그 교주에게 바치는데 뭔가 모양은 평평해 보이는데 돈은 아닌 것 같고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. 이상하게 그게 자꾸 눈에 들어와요. 왜냐면은 그걸 받다 바치고 재단에서 내려오는 그 보근의 표정이 나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. 뭔가 이게 나는 내가 할 거를 다 했다라는 자신, 그 축복에 찬 그런 표정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소설 속에서 이렇게 서술을 하는데 이게 나중에 복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그 복선이라는 거는 소설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좀 예견한다라는 거죠.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장치로, 왜 너무 국어 수업 같나요? 장치로 좀 작용을 해서 요거 내용을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이제 이 주인공도 우영의 죽음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이 영상교에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본인 차례가 되자 교주 앞에 나서서 얘기를 해요. 저는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교주는 심드렁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. 돈이 없다라는 소리니까. 그런데 그러면서 대신 저는 절을 바치겠다. 자기가 이제 남편이 죽었는데 다 거짓말이에요. 근데 남편이 죽었는데 죽으면서 재산을 다 까먹고 죽었다. 그래서 나는 내 몸을 이 종교에 바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교주가 끝나고 좀 남아라 라고 해서 이제 남아서 이제 들어보니 사실은 사고로 이 산지기가 죽었는데 그럼 당신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, 당신의 이제 노동력을 바친다고 했으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원하던 바잖아요. 왜냐면은 그래야지 그 우영의 죽음에 대한 어떤 비밀을 이제 밝힐 수 있을 테니까.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고 이후에 그걸 하면서 이제 그 우영의 어떤 죽음에 쌓인 어떤 그 비밀들을 풀어나가는 어떤 이런 내용이에요.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소개를 듣고 궁금하시다면은 과연 이제 우영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은 무엇일지 찾아보기 위해서 이 책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. 네, 너무 얘기를 해주면 약간의 반전이 있기 때문에 재미가 없을 수 있어서 줄거리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. 저는 나눔 질문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. 소설 속 그 나라는 인물인 정혜와 우영은 둘도 없는 친구예요. 그래서 가족이긴 하지만 이들처럼 선생님들 혹은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뭔가 모든 걸 공유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지 과거에 있었어도 뭐 괜찮고 그거를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. 모든 것 정말. 네, 나에 대한 어떤 모든 것을 그냥 다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지. 모든 것까지 말할 친구는 없는 것 같은데요. 채영 쌤은요? 저도 없는 것 모든 것 진짜
일거수일투족 아니면 나의 과거까지 이런 걸 다 말할 친구는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말하는 거 그런 모든 건 아니었어요. 그건 사실 그래요? 불가능하죠. 약간 가족이라도 불가능한 거고 제가 말한 거는 그러니까 스스럼 없이 내가 뭔가를 이제 얘기하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그냥 거리낌 없이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지 이 정도의 느낌이었지 나의 사실 모든 거를 다 기억하기도 해요.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네, 그런 의미로서 그러면 있습니다. 있어요. 저는 약간 분야별로 있어요. 뭐 친구 얘기는 이 친구한테 하고 뭐 일 얘기는 이 친구한테 다 하고 그다음에 뭐 이성 문제는 이 친구한테 다 하고 이렇게. 약간 카테고리가 카테고리가 있어요. 이렇게. 이유가 있나요, 특별한? 그냥 이 얘기를 했을 때 잘 통하는 친구랑 이 얘기를 많이 하고. 그렇구나. 네, 그래서. 코드가 네, 통하는 코드, 네. 주제와 네, 친구 얘기. 근데 저는 이 질문을 준비한 이유가 저는 제가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 벽이 되게 많은 약간 그 페스츄리처럼 겹겹이. 막 엄청 두껍지는 않은데 굉장히 얇은 벽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자기 방어적인? 그러니까 약간 어렸을 때부터 좀 자존심도 굉장히 센 스타일이었고 뭔가 나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장치였던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조금 방해하는 요인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. 이런 벽들이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운 거였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쭉 돌이켜 봤을 때 뭔가 나의 정말 이렇게 막 그 모든 것을 말할 때 나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나의 어떤 이야기를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하나는 늘 가지고 있는 나만 알고 있는 근데 그런 어떤 나의 어떤 이야기를 사실 공유를 하거나 풀면서 관계도 돈독해지고 이렇게 뭐 그러니까 해소가 되는 그런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늘 좀 어려웠어요. 지금은 그래도 하고 살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옛날에는 그게 좀 더 잘 안 됐었거든요. 그래서 뭔가 우영과 이 나라는 이 주인공의 어떤 그런 관계가 조금 부럽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책을 조금 가지고 오게 됐던 것 같아요. 잘 생각하니까 없는 것 같아요. 번복하시나요? 어릴 때 더 많이 얘기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. 근데 저는 어렸을 때는 오히려 그 제가 말한 것들이 약점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맞아요. 어렸을 때는 많이 얘기를 안 하다가 이제 어른 돼서는 뭐 약점으로 삼으려면 삼아라 이러고 그냥 뭐 좀 더 네, 의연해졌네요. 그냥 의연했어요. 옛날에는 이게 약점이 돼가지고 쟤네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얘기를 많이 못했던 것 같거든요. 지금 그냥 하라면 해라. 할 거면 해라. 네. 더 성장했네. 저는 오히려 더 약간 퇴화한. 아니 그 태어나고 보긴 어렵죠. 그게. 저요? 응. 아, 그러니까 반대라는 거죠. 그래서 더 겁이 많아진 거 같아요. 그래서 어릴 때는 있지. 오히려 다 얘기했는데 그게 진짜로 약점이 되다 보니까 맞아. 그냥 지킬 게 없어진 많아지. 느낌? 네. 뭐 잃을 게 많은가 봐요? 뭘 끌어내릴 만한 이슈가 있나 본데. 도파민 걸 다시 잡던 도파민 쓰다가 잡던 촉이 여기로 이제 텔레 이게 왔어. 그냥 막 왜 그런 거 좀 뭐가 있나? 확실하다. 없어요, 뭐가 있다. 없어요. 냄새를 맡았어요 제가. 이제 마약 탐지견이야 거의. 맞다. 좋아요. 참 이거 너무 궁금하다. 이 책이요?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제가 사실 그 1차 영상을 찍고 저희가 첫 번째 영상을 찍었을 때 이 책을 사서 읽었어요. 오. 저 최근에 다 읽었거든요. 재밌더라고요. 그리고 또 되게 얇잖아요. 뭐 맞아요. 한 2시간이면 책이 맞아. 1시간 반에서 뭐 그 정도면 다 읽을 수가 있어가지고 짱 추천합니다. 짠.